2010년 넷플릭스에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1억 5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무려 250배 2억 5천만원이죠. 하지만 같은 시기 블록버스터에 투자했다면 전액 손실입니다. 성장주 투자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성장주 체크리스트 7단계를 공개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로 저는 지난 5년간 연평균 28%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 매출 성장의 질을 파헤쳐라.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매출 성장률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성장의 질입니다. 첫 번째, 최소 3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단 한 해만 좋은 건 의미 없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유기적 성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의 경우 자체 플랫폼 강화로 성장했습니다. 반면 어떤 기업들은 인수합병으로만 성장하죠. 이런 건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고객당 매출을 분석하세요. 카카오톡을 보면 월간 활성 사용자는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사용자당 평균 매출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게 진짜 성장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고객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고객 한 명당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2단계 TAM, 시장의 천장을 확인하라. 총 어드레서벌 시장, 즉 TAM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아무리 성장률이 좋아도 시장 자체가 작으면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5년 전기차 시장의 TAM은 약 10조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0조 원을 넘어섰죠. 테슬라는 이 확장되는 시장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국내 어떤 배달앱 업체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시장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포화 시점이 빨리 왔고 주가는 정체되었죠. 체크포인트는 이겁니다.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이 현재 시가총액의 최소 10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 여력이 충분합니다. 3단계 해자, 경쟁 우위의 깊이를 측정하라. 워렌 버핏이 강조하는 해자, 즉 경제적 해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장주에서 해자가 더욱 중요합니다. 빠르게 성장하면 경쟁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기업을 주목하세요. 카카오톡이 좋은 예입니다. 사용자가 많을수록 새로운 사용자에게 더 가치 있어집니다. 이게 진입장벽이 됩니다. 기술적 우위도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의 CUDA 플랫폼을 보세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쟁사가 더 좋은 칩을 만들어도 쉽게 전환하지 못하는 이유죠. 전환 비용도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직원 교육, 데이터 이전, 시스템 통합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죠. 세일즈포스나 어도비가 이런 전환 비용으로 고객을 라크마이너스인 시킵니다. 4단계 경영진, 선장의 능력을 평가하라. 성장주에서 경영진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제가 보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를 보세요. 초기 수익을 AWS, 프라임, 마켓플레이스 등 새로운 성장 동력에 재투자했습니다. 반면 어떤 경영진들은 단기 실적에 급급해 무리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집중하죠. 둘째, 인사이더 거래를 확인하세요. 경영진이 자사주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나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늘려왔습니다. 반면 대규모 매도를 하는 경영진은 경고 신호입니다. 셋째, 장기 비전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실적 발표에서 분기 실적만 강조하는지 아니면 3년, 5년 후의 그림을 그리는지 주목하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매번 장기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비록 지연되더라도 방향성이 명확하죠. 5단계 재무 건전성,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하라. 성장주라고 재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3가지를 체크하세요. 첫째, 현금 흐름입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면 위험합니다. 위어크가 그랬죠.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현금을 태우기만 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둘째,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가면서 동시에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의 30%를 넘는다면 빨간불입니다. 성장 둔화 시 바로 위기가 옵니다. 셋째, 런웨이를 계산하세요. 현재 현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적자 기업의 경우 필수입니다. 현금이 18개월 이하로 떨어지면 증자나 구조조정 압박이 옵니다. 주주에게는 악재죠.
6단계 밸류에이션, 가격의 합리성을 따져라. 성장주라고 무조건 비싸게 사면 안 됩니다. PER, PEG 비율을 활용하세요. PEG 비율은 PER을 성장률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PER이 40인데 연평균 성장률이 40%라면 PEG는 1입니다. 일반적으로 PEG가 1.5 이하면 적정, 2를 넘어가면 고평가로 봅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다릅니다. 퀄리티 프리미엄이 있는 기업은 PEG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처럼 해자가 깊고 재무가 탄탄한 기업들이죠. 비교 분석도 중요합니다. 같은 업종 내의 경쟁사들과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업체들의 평균 PSR이 2인데 특정 기업만 오라면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고평가입니다. 포워드 멀티플도 봐야 합니다. 현재 실적이 아니라 1년 후, 2년 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성장주는 미래를 사는 거니까요. 현재 PER 60이 비싸 보여도 내년 실적 기준으론 PER 30일 수 있습니다. 7단계 업종 트렌드, 바람의 방향을 읽어라. 마지막으로 거시적 트렌드를 확인하세요. 개별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산업 자체가 쇠퇴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타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AI, 클라우드,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있겠죠. 이런 트렌드는 최소 10년 이상 지속됩니다. 규제 변화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각국의 탄소 규제 강화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테크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로 큰 타격을 받았죠. 경쟁 구도의 변화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시장은 초기 아마존 톡주였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항목의 점수를 매기세요. 1점부터 5점까지 총 35점 만점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28점 이상이면 매수 검토, 25점 이하면 패스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절대 기준을 타협하지 마세요. 특히 매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은 절대 조건입니다. 다른 항목이 아무리 좋아도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위험합니다. 분기마다 재평가하세요. 한번 매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다시 체크리스트를 돌려보세요. 점수가 크게 떨어지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510개 종목으로 분산하세요. 아무리 확신해도 한 종목의 몰빵은 위험합니다.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분산이 필수입니다. 성장주 투자는 마라톤입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세요. 좋은 기업을 제대로 된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소개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의 엑셀 파일에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하나씩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30분 안에 한 종목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다음 테슬라, 다음 엔비디아는 이미 시장에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체크리스트가 그 여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